뉴스 쏙쏙 시간입니다. 지난달 전북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법을 근거로 여러 특례 권한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전북특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전북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전북특별법은 전북자치도의 자치 분권과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상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북자치도의 성장을 도모할 전북특별법,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지난달 8일 전북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농생명과 문화관광, 고령 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분야의 특례를 담은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으로 세분화해 추진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의 산업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가장 중요한 특례인 지구특례 14개 가운데 5개 지구 지정이 가시화되는데요. 먼저 전북자치도는 농생명 산업지구를 선정해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기업 집적화가 가능한 전북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지사가 새만금 사업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신산업 생태계를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해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과 국제적인 K-팝 외국인 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면서 한류의 새로운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도내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산림 치유와 휴양, 체험 등이 가능한 친환경 산악 관광진흥지구를 육성해 관광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먹거리부터 의료기기까지 고령 친화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차 전지와 바이오 융복합, 수소 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전북 발전을 이끌어갈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전북자치도가 1년간 공을 들여 준비한 전북특별법, 전북의 성장을 끌어내고 지역 소멸을 극복하는 대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새해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의 이성호 국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전북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네.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지는 이제 약 1년 만인데 특별법이 시행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의 지역의 정책은 중앙에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선정을 하고 공모로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시도 간의 난립도 심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경쟁이 좀 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야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아까 나왔지만 지정을 하고 그럼 그 지정한 거에 이제 국비 지원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면 그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가 계획한 그런 사업들을 저희 그 중앙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에 안착시킬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네.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만 짚어주시죠. 특별법에는 지금 5개의 핵심 산업을 저희가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5대 핵심 사업은 먼저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가장 잘하고 강점이 있는 농생명 산업 분야, 그다음에 한복, 한식, 뭐 판소리랄지 이제 이런 데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 장점을 활용하는 문화관광산업. 그다음에 앞으로 초고령 사회가 이제 진입이 되는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고령 친화 산업.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육성하려고 하는 2차 전지랄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전북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첨단 산업 분야. 그다음에 민생과 관련된 특화되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특별법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서포팅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인프라 측면, 그다음에 인력을 어떻게 이제 거의 공급해 줄 거냐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업이 잘 되게끔 하려고 하면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특별법 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는 앞에서 나왔지만 14개의 지구나 특구, 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우리 이 특별법에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농산업지구에 필요한 인력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4개 정도 지구가 되는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네. 외국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그 근무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준다랄지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비자 관련된 부분을 좀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랄지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체류를 하게 되면 가족 동반 이주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래 되면은 이제 우리 지역의 인구 소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랄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저희가 받았어요. 일정 특정 지구의 지구 지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건들을 가지고 저희가 기업이랄지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면 굉장히 지역의 속도감 있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산업지구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이랄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도지사 권한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되면 기존에 생산으로만 썼던 그러한 농지들을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생산, 유통, 그다음에 연구, 그다음에 기업의 집적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토지 이용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래 되면 이제 저희의 지역에 어떤 새로운 투자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대 핵심 산업, 이걸 키우는 인프라, 인력, 제도를 갖추게 되는 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달라지고 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제 4개 지구가 그러니까 27일 이후에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 내년까지 해가지고 총 9개 지구 지정을 지금 하게 될 건데요. 그 지구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들어올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완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예를 들면 산악관광, 친환경 산악관광 지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표고를 50% 전체 표고를 50%까지만 개발이 가능한 거를 저희가 80%까지 개발할 수가 있고 네. 표고 높이도 25도를 35도까지 올리면 거기까지 개발이 가능하고 벽대대감 완충구역도 거기에도 이제 별도로 산림, 레포츠 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건이 주어지다 보니까 지금 벌써 뭐 민간에서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025년에 전북특별법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가 좀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